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모디파이어로 하면은 어떤 객체들에 대해서, 블렌더에는 객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수한 어떤 기능들을 부여하는 건데요. 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벤치 있죠. 여기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 돼 있어요. 모디파이어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디파이, 뭐 제너레이트, 디폼, 피직스를 해갖고 뭔가 형상을 이제 변화시킨다든가 물리적인 옵션을 넣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생성해서 뭔가 만들어내거나 변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냥 모델링은 뭐 익스트루드를 하고 버텍스를 옮기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기능들 제너레이트나 모디파이어 이런 모디파이어 기능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이제 이걸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너무 복잡한 거는 좀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보면 제너레이트 있고 뭐 이렇게 쭉 됐죠. 그러니까 주로 이 제너레이트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거예요. 디포마요. 그리고 그 큰 거는 이제 제너레이트 부분을 쓸 거고 뭔가 변형이나 뭐 예를 들면 구부린다든가 뭐 형태를 뭔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꾼다면 이제 디폼 쪽이 되겠죠. 그 오른쪽에 이제 피직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부분의 VFX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왼쪽에 모디파이는 좀 특수한 어떤 데이터 전송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객체나 뭐 옮긴다든가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두 개, 제너레이트, 디폼 이게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어레이부터 한번 볼게요. 어레이는 이제 영어는 이제 나열한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같은 객체를 어떤 여러 방향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야. 복사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복사는 하나 복사하고 나면은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모디파이어는 안에 정보가 그 객체 안에 이렇게 여러 개 축적이 이제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이제 모디파이어 기능을 여기 X로 끄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여러 개로 나열하는 건데 P 타입 있고 뭐 카운트가 돼 있죠. 카운트는 개수 아니까 이렇게 한번 늘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객체를 나열을 하게 돼요. 그러면 P 타입이 픽스드 카운트 돼 있죠. 픽스드는 이제 고정이니까 여러분이 9개면 9개,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 피트 랭스는 이제 길이에 따라 되는 거고, 피트 커브는 이제 커브를 지정한 커브의 길이에 맞춰서 이제 늘려주는 건데, 저 왼쪽에 커브가 돼 있죠. 그 커브를 이런 식으로 길을 쭉 누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길이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커브에 따라 객체를 이제 복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픽스드 카운트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건물 같은 거 세우면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같은 거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똑같은 일의 위치마다 하기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기재 어레이 기능을 쓰기도 해요. 그래갖고 여러 개를 이제 하는 카운트로 조절하고 예를 들면 나는 요거를 1m 아니면 2m마다 그거를 이제 뭐 느리고 싶다면 여기 오프셋 기능을 이제 쓰게 돼요. 자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릴리티브 오프셋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객체의 어떤 그 크기의 어떤 상대적인 거리로 이렇게 축정해서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릴리티브 오프셋이고 그 다음에는 고정값으로 들어가는 콘스탄트 오프셋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스턴스 축 이제 SYZ 1m마다 하나씩 혹은 2m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그래서 좀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3m마다 기둥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3m마다 이런 식으로 3m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인데 예를 들면 Y축으로도 1m 이런 식으로 하면 Y축으로 1m 그죠? 오른쪽 3m 그 Y축으로 3m 이런 식으로 하면 대각선으로 되죠? 그죠? 혹은 또 위로 1m씩 Z축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이런 간격 같은 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브젝트 오프셋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옆에 방향을 이렇게 컨스탄트 오브젝트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특수하게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켜놓고 이때 오브젝트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널 오브젝트, 그러니까 empty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별로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가지고 움직이면은 얘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얘를 오른쪽으로 2m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콘스탄트 끌게요. 콘스탄트 끄고 요 오브젝트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지금 보면은 아까 그 오브젝트 오프셋 요 MT 있죠? 얘를 지금 1m로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객체들도 1m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아까는 콘스탄트는 그냥 수치로만 하는 거고 오브젝트 오프셋은
객체의 객체의 여기 뭐냐 로테이션 스케일을 영향을 받아요. 좀 더 복잡한 기능이죠.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뭐 X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옮겨 타쳐요. 한 3m 옮겼는데 그리고 얘를 회전을 하면은 지금 얘를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X축으로 이런 식으로 Y축으로 한 20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20도 오른쪽 가서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X 3m 하고 또 20도 마이너스 20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개수는 당연히 이렇게 카운트를 늘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원형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오프셋으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X축을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스케일을 한번 늘려볼게요. 스케일을 한 1.2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거에 1.2배, 여기에 1.2배, 1.1.1.2배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커지는 이제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2배 된 방식으로 오프셋을 점점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뢰에 있는 나열이기 때문에 다음 객체를 1m씩, 뭐 크기는 2배씩, 회전은 몇 도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크게 된다는가 작게 되는가 하면서 좀 나열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오브젝트 오프셋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끄면 이렇게 돌아오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컨스탄트 오프셋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밑에 기능들은 머지나 이런 것들은 객체를 이제 다음 걸 만들면서 이렇게 뭐 객체들의 어떤 버텍스들을 머지한다든가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이고 UV는 지금 보시면은 UV를 한번 볼게요. 자 UV 에디터로 와서 자 지금 이 원숭이가 자 이렇게 멍키가 이렇게 UV가 펴져 있죠. 근데 다음 거 객체들도 요거를 컨트롤 A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객체들이 지금 한 점에 이런 식으로 한 영역에 UV가 겹쳐져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UV를 각 객체마다 좀 다른 위치마다 좀 이렇게 옮기고 싶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UV가 있다 쳐요. 그리고 오프셋 U는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고 V는 수직이죠. 그래서 한 0.5 정도로 0.2 정도로 이렇게 해보고 자 그래갖고 다시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UV가 0. 아까 2 정도로 한 그 거리만큼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오프셋 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알 수 있어요. 그래갖고 UV를 뭐 여러 개 나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그런 식으로 UV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V도 마찬가지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캡브 밑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잘 쓰지 않는 거고요. 어레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돼요. 베벨은 여러분 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엣지 같은 거 선택하면 컨트롤 B로 하면 이제 베벨을 하는 기능하고 이제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직접 모델링의 어떤 베벨을 가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모디파이어는 그 기능에 어떤 이걸 적용하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하기가 좀 더 좋죠. 그래갖고 모디파이어는 베벨하고 이제 모델링 할 때 집중하는 베벨하고 유사는 이제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쪽을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베벨 같은 요거는 모델링 처음 할 때도 물론 하지만은 나중에 모델링 이제 그 모서리 같은 부분을 좀 더 뭔가 갈무리할 때, 좀 마무리할 때 좀 많이 써요. 그래갖고 그 모디파이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엣지를 이렇게 하는 거고 버텍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고 위드스 타입은 되는데 그 위드스는 이제 폭 요거를 이제 넓히는 거였던 이제 형식인데 예를 들면 어마운트는 이제 0.1m 그러니까 1m 한 10cm인 거죠. 10cm로 요거를 간격을 넓힌다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하면 Shift 키를 누른다든가 자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요거를 원래 있던 요 단계를 이제 깎아서 이렇게 베벨 처리하는 거를 몇 단계로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세그먼트라면 지금 2단계 이제 원래 하나로 하면 이제 평면 하나인데 요 사이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2단계죠. 그다음에 또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대부분은 베벨 처리할 때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뭐 필요한 만큼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그죠? 아주 몇십 개를 하면 몇십 개를 해도 뭐 괜찮긴 하지만 요즘 쉐이딩에 따라서 뭐 이거를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3개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어마운트를 이제 조절하면은 뭔가 이런 둥글둥글한 느낌도 되죠. 그래서 좀 너무 날카로운 거 그렇고 초보자분들은 이제 베벨 처리를
베벨 처리를 이제 없이 하면 모델링이 이제 각진 게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좀 사실적으로 만들거나 실제로 이제 현실의 물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건 잘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면 이제 이런 베벨 처리를 조금씩 해주시면은 상당히 쉐이딩이 좋아 보입니다.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고요. 아까 이제 위드스 요걸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넓히는 간격에 이제 폭을 어떻게 하는 거냐 했는데 뭐 오프셋, 그다음에 위드스, 그다음에 뭐 뎁스 여러 가지 있고 퍼센트는 여기와 뭐 여기의 어떤 간격의 길이의 어떤 비율 대비를 한다든가 퍼센트로만 한다든가 지금 0.06%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50%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그냥 원구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에 따라 다르고 요거는 예를 들면은 객체가 어떤 그 모서리나 이런 거 형태에 따라서 조금 퍼센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오프셋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좀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걸 바꿔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프셋이지만은 다른 뭐 퍼센트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랭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앵글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몇 도 이하일 때만 그 베벨 처리를 한다. 지금 이제 원래 90도잖아요. 자, 근데 90도인데 90도 이하로 됐을 때만 이제 베벨 처리를, 그죠? 90도 이상, 90도 이하일 때만 베벨 처리한 거라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있죠. 뭐 USB를 볼게요. 얘를 한번 베벨 처리를 조금 해볼게요. 이걸 얘를 한 86. 그러면 좀 각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벨 처리를 예를 들면 2단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각도가 30도 이상이니까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좀 줄여볼게요. 줄이면은 이때부터 일정 각도 이하일 때의 객체들에게 좀 선들에게 베벨링을 지금 넣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0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선에 지금 베벨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베벨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어떤 객체 형태에 따라 베벨의 각도를 여러분이 이제 정해줘 갖고 어떤 부분 베벨을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 안 되게 할 건지, 자, 그런 거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갖고 다시 한번 큐브 쪽에 베벨을 이렇게 하고요. 세그먼트, 어마운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이제 밑에 뭐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쉐이딩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요 보면 이제 프로파일이 되는데 지금 보면 슈퍼 엘립스라고 이제 깎는 어떻게 이걸 깎는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아까 직각을 깎으면은 약간 중간 다이로 이렇게 좀 메꾸듯이 이렇게 둥글게 되잖아. 여러 개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커스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지고 프로파일을 이제 커스텀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그래프 같이 이렇게 쭉 나왔죠. 여러 가지 프리셋이 있어요. 가지고 슈퍼 루프, 그럼 뭐 커밍 몰딩, 그 다음에 크라운 몰딩, 어떤 그 뭐 나무 몰딩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양식 같은 거, 기둥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기둥에 깎인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옆에 뭐 그래프가 이렇게 쭉 돼 있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잖아. 0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직각인데 예를 들면 중앙에 선을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 그래프 모양 따라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죠? 둥글게 프로파일링이 돼요. 요걸 한번 넣어보고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좀 거친 것 같으니까 세그먼트를 여러 개 늘리면 부드럽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을 조종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베벨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뭔가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걸 직접 모델링 하기엔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파일링 하면은 형태 같은 걸 조절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기능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직선을 한다든지 둥글게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이제 베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불리언 기능입니다. 불리언 기능이라고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객체 간의 형태를 뭔가 이렇게 합친다든가 깎아낸다든가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불리언 기능을 이렇게 박스를 가져와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불리언에서 모디파이어를 거는 거는 내가 깎여질 나갈 그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 오브젝트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얘 박스를 깎아낼 도구로서 어떤 놈을 선택하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린더 있죠. 실린더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다음에 오퍼랜드 타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돼 있는지 오브젝트 컬렉션 돼 있고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위에가 제일 중요해요. 디퍼런트, 유니온, 인터섹트, 예를 들면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합집합 같은 거, 유니온 같은 거 가지고 유니온부터 일단 볼게요. 객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선택한 거를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합집합, 이렇게 합쳐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솔버 타입 이렇게 되고, 패스트와 이섹트로 되는데, 대부분은 뭐 이섹트로 되는데, 좀 빠르게 하려면 패스트로 되는데, 조금 이렇게 그 합쳐지는 거나 처리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컨트롤 A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나? 그 다음에 선택을 옆으로 뽑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깎여질 도구는 이제 원래 보존이 돼 있고, 처음에 그 큐브랑 요 위에 이제 실린더랑 이제 합쳐진 것들이 형태로 이제 나왔죠. 이제 합쳐졌죠. 그래서 객체가 이제 합쳐졌는데, 안에 이제 겹쳐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겹쳐진 부분을 이제 깎고 합쳐진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 이게 유니온이야, 유니온. 자, 이런 식으로 했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돌리고, 자, 이거 이제 유니온 될 거, 이거 인터섹트로 한번 볼게요. 인터섹트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나. 자, 인터섹트로 보면은 아까 서로 이렇게 교집합, 그러니까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Alt Z로 투명 모드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합쳐지면 유니온이 되어 있고, 인터섹트로 보면은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있죠. 박스 부분과 요 실린더가 서로 합쳐진 부분과 요 안에 있죠. 안쪽에 있는 부분, 요 합쳐진 부분을 이제 인터섹트, 이제 요 교집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물론 이제 요거 실린더는 이제 도구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래갖고 이제 인터섹트를,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A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찌꺼기가 남는 거죠. 합쳐진 이제 교집합된 부분만 이제 남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제 약간 유니온에서, 그 다음에 디퍼런트는 서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요거 지금 보면 실린더 도구 있죠. 도구로 여기 지금 깎일 부분, 도구가 일종의 드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 드릴로 이만큼. 그러면 요 안쪽에 겹쳐진 부분에 박스 부분을 깎겠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불린 기능, 물론 이제 블렌더는 기본으로 불린이 있지만은 전문 툴 같은 거 있거든요. 뭐 하드 옵스라든가 메쉬 커터라든가, 그러니까 하드 서페이스용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 만드는 모델링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직접 모델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객체와 객체 간을 이렇게 교집합 시켜서 그러니까 깎아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디퍼런트 방식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컨트롤 A를 해볼게요. 컨트롤 A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도구를 빼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마치 드릴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위를 깎아낸 것 마냥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객체들끼리 뭔가 이렇게 깎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는데, 자, 이게 기능이 사실 이게 다예요. 기능이 사실 이게 다고,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어떤 객체들끼리 합친다든가, 뭔가 특정 형태로 깎아내는데 다른 거 모델을 갖고 와서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근데 겹쳐져 있는 부분을, 자, 얘는 이제 도구라고 했잖아. 얘는 이제 깎여질 부분 이제 불린 모디파이어를 갖고 있고, 얘가 이제 도구로 이제 이렇게 깎아 들어가는 건데, 근데 좀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만약 불린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좀 투명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객체에 보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보면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 보면은,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 쇼에 보면 와이어 프레임이라 여기 보면 텍처, 디스플레이 S에 보면 이제 텍처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바운드로 하세요. 와이어로 해도 되고, 요걸 바운드로 해서, 그러면은 요 네모 형식으로, 그러니까 실린더지만은 얘 자체를 지금 이제 바운드 박스로 간략하게 표시한 거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깎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아까 말한 애드온들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 기본으로 지원을 해갖고 상당히 간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탭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운드 박스 안에 원래 있는 오리지널의 메쉬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줄여놓고, 자, 이렇게 이제 바운드 박스는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좀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깎일 부분을 이렇게 좀 가져올 수가 있죠. 그 깎일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자, 이런 식으로 깎일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바운드 박스를 갖고 분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너레이터 부분에 이제 빌드라는 모디파이어인데 이건 상당히 이제 간단한 겁니다. 가지고 빌드는 이제 생성한다, 만든다는 뜻인데 이건 스타트 프레임이 1이 돼 있고 랭스가 이제 100이 돼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 스타트 프레임에서 랭스, 그러니까 100프레임까지 이걸 만드는 건데 되게 단순해요. 1부터 100프레임까지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걸면은 이게 이제 생기거든요. 지금 1이고 100이잖아요. 그죠? 100프레임까지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이걸 만약 뭐 10프레임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되겠죠? 좀 뭐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델 같은 것들 이제 만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줄 때 간단하게 빌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뭔가 랜덤하게 하고 싶으면 랜더마이즈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페이스 면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이제 원래 있던 객체의 그런 형태로.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단순한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디졸브 같은 느낌도 나겠네요. 애니메이션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하는데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다 알고 계시면 돼요. 데시메이트는 뭔가 지오메트리를 이제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뭐 3D 스캔을 했다든가 뭐 지브러시나 뭐 이런 거 뭐 다른 어떤 하이 폴리곤을 아니면 블렌더에 스커프팅을 했고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가공을 통해서 폴리곤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럴 때 이제 데시메이트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콜랩스, 언서브디바이드, 플래너 이런 방식인데 아마 콜랩스 방식을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레이쇼라든지 이게 비율이라 됐어요. 1이면 이제 100%고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쭉 줄이면 그 비율에 따라 0.5면 절반이겠죠, 그죠? 베이스 카운트가 여기 표시가 되죠. 그죠? 0.5지만 뭐 절반 아니지만 뭐 이렇게 요걸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에 따라 조금 수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 0.1 이렇게 되니까 1700개가 줄여지죠, 그죠? 원본은 이제 9000개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면은 폴리곤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스캔 데이터 같은 거 줄여서 스캔 데이터 가면 폴리곤이 빼곡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이제 폴리곤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이고 그죠? 이런 걸 로우로 삼고 하이 폴리곤에 있는 거를 이제 베이크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데시메이트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레이트 이제 삼각형을 유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unsubdivided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쿼드 이러면 subdivide 하면은 2배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선들이 요 사이에 이렇게 1개, 2개 들어서 이제 unsubdivided를 하면은 그거에 이제 역으로 그걸 이제 2배씩 깎는다 보시면 돼요. 지금 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됐죠. 아까 여기 보면은 9216이니까 줄이니까 어떻게 해요? 4608개 딱 절반이 되는 거죠. 페이스 카운트가 또 줄이게 되면은 2304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속 줄일 수 있을 만큼 계속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subdivide를 하면은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ubdivide를 거꾸로 한다 그래서 unsubdivided로 이제 돼 있는 것을. 플랜에는 약간 요거는 각도나 뭐 이런 UV-Cm이나 좀 특수한 그거를 가지고 이제 subdivide를 데시메이트를 하는 이제 기능이에요.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콜랩스랑 비슷하게 하지만 옵션들이 좀 더 많죠. 그 디리미트라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뭐 제외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갖고 콜랩스를 주로 이제 하는 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갖고 버텍스 그룹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버텍스 그룹을 따로 지정하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부분 버텍스 그룹을 하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가 어사인 돼 있죠. 그리고 뭐 특정한 거는 0으로 해서 이걸 뭐 어사인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버텍스 그룹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데시메이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게 여기 지금은 그 버텍스 그룹을 지금 지정한 요 값은 이제 그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버텍스 웨이트 값을 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흰색 부분, 검색 부분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적용하겠다. 1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0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로 조금 색칠로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버텍스 그룹에 따라 이런 식으로 데시메이트 할 부분, 예를 들면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잘 보이는 부분은 좀 디테일은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깎이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팩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조절을 완전히 0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시메이트를 이제 알아두시면은 하이폴리곤 같은 작업을 이제 뭔가 깎아갖고 가공을 해야 될 때 많이 쓰는 기능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엣지 스플리트 모디파이어입니다. 설명 보면 이제 스플릿 어웨이 조인트 페이스 앳더 엣지스라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페이스에 보면은 이런 것들 이제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는데 어떤 특정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면들과 그 접합해 있는 선들을 전부 분리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딱히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엣지 앵글이 좀 30도인데 30도부터 이제 뗀다는 건데 지금 아마 요 각도들이 30도 안 되죠. 그렇게 급격하게 꺾여 있는 게 없어요. 페이스 그 엣지들마다. 가지고 이거를 한 5도 정도 한번 좀 내려볼게요. 계속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게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 선이 생기죠.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도 이하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나서는 이걸 한번 컨트롤 A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싶지만은 한번 페이스를 선택해서 떼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로 아까 엣지 페이스 스플릿 엣지 된 거 보면은 떨어져 나갔죠. 이때 सब디바이드 컨트롤 1로 좀 눌러볼게요. 서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분리가 된 부분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죠? 아까 사각형에 있는 쿼드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सब디바이드를 걸면 당연히 이제 팔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렇고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어떤 특수한 어떤 방법 중 하나겠죠. 예를 들면은 어떤 모델이 이렇게 원형이 있고 그 겉표면에 이런 페이스마다 뭔가 분리를 하나 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도를 줘갖고 엣지 스플릿을 걸어서 이제 뭔가 다른 특수한 그런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게 엣지 스플리트 모디파이어예요. 자, 다음은 마스크라는 모디파이어입니다. 아주 단순한 아주 모디파이어인데요. 특정 폴리곤들을 이제 안 보이게 해주는, 제거해 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에딧 모드를 했을 때는 전부 보이죠? 그리고 보면은 버텍스 그룹, 뭐 아마추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버텍스 그룹은 이제 어렵지 않을 거야. 정해진 버텍스들의 값을 읽어드린 건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안 보이죠? 버텍스 그룹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탭키를 눌러서 전부를 이제 어사인을 웨이트 값을 1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버텍스 그룹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전부 다 보이죠? 그래서 버텍스 그룹을 뭐 넣을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버텍스 그룹 갖고 값을 0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0 들어간 부분은 마스킹 처리 없다 라는 거죠. 1은 있고 0은 없다.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버텍스 그룹으로 이런 식으로 없앨 부분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사라지게 돼요. 가지고 뭐 많이 쓰이진 않겠지만 이것도 이제 뭐 사용할 그런 데가 있겠죠. 가지고 버텍스 그룹을 통해서 없어질 부분을 이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미러입니다. 미러는 거울 반대로 이제 복제를 하는 그런 모디파이어 기능이에요. 가지고 미러를 이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객체의 위치를 원점, 그러니까 원점이라면은 얘가 갖고 있는 오리진 그 지점이 있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점을 잡혀 있는 거 기준으로 미러링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딱히 미러가 반대쪽이 되진 않죠. 그대로 있죠. 이걸 객체를 움직여도 딱히 별로 큰 미러가 안 되죠. 왜냐면 원점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원점이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점을 이제 옮기거나 혹은 객체를 에딧 모드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원점은 여기 있지만 실제 버텍스들은 여기 있죠. 그 원점 기준으로 미러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미러에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미러링 하죠. X축은 이제 플러스 방향이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스가 이제 축 방향이라 돼 있어 가지고 Y축. Y축이면은 이제 앞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Y축 방향을 이렇게 에딧 모드에서 해봐요. 그러면 원점 기준으로 Y축에 이렇게 있는 부 객체를 반대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점이 항상 요 있는 오리진, 객체 오리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Z축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미러 같은 거 자주 쓰는 이제 기능이라면 이제 주로 뭐 이제 저런 게 있겠죠.
모델링 할 때 예를 들면 반 이렇게 쪼개 갖고, 그죠? 반 모델링 같은 걸 하잖아요. 반 모델링 해 갖고, 자, 이거를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반 형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반만 모델링하고 나머지 부분 똑같이 이제 대칭되는 이제 모델링 할 때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만 모델링하면 이제 똑같이 되니까 요걸 이제 미러링하는 이제 기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리고 모델링을 뭐 이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 사람 같은 거 얼굴 모델링 한다든가, 뭐 사람 뭐 신체를 모델링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이런 식으로 반쪽을 지우거나 해서 반쪽만 이제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똑같이 이제 대칭으로 이제 변할 테니까 손쉽게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뭐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딱히 이제 특별한 건 없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기능이고, 나머지들이야 이제 뭐 축에 따라 주로 이제 엑시스 요거에 따라 이제 요거를 미러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미러 오브젝트는 지금 이제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빈 객체를 하나 뭐 그냥 갖고 와갖고, 뭐 empty를 하나 갖고 와서, 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갖고 얘를 미러 오브젝트를 empty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원점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객체 아무거나 지정해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미러링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러링 기준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커스텀하게 여러분 객체의 미러를 원점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머지는 미러를 하고 나서 이 지금 붙는 부분 있죠. 요 반대편을 미러링 했을 때 요 범위 안에 있는 이제 버텍스들을 이렇게 합쳐준다는 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사이가 이제 요 반대편에 있는 점하고 사이가 서로 이제 붙어 있으니까 0점이겠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0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위에 이제 붙었죠, 그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길이에 따라 버텍스들끼리 이렇게 붙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 요거를 미러링 했을 때, 요거 이제 미러링 했을 때 이전에 그 어레이에서 알려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미러링 하고 나서 반대의 그 객체의 UV의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다시 복제를 할 것이냐, 또 위치를 이제 움직이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건데, 대부분은 뭐 그냥 이대로 안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을 겁니다. 가지고 미러링이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멀티는 이제 다중이라는 것이고, 레졸루션은 해상도죠. 뭔가 여러 가지의 어떤 해상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제 뜻입니다. 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변화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 컨트롤 1, 2, 3 하면은 이런 식으로 subdivision surface set이라고 객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쪼개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맥스 같은 데는 터보 스무스와 같은 개념이죠. 근데 멀티 레졸루션은 이러한 그 단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단계마다 버텍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모디파이어를 이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갖고 보시면 레벨 뷰포트 1, 그 다음에 뭐 스컵트 단계, 렌더 단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추후에 모디파이어 중에 subdivision surface 요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사한 것 같지만, 주로 이거를 쓰는 목적 중 하나는 이제 스컵팅 같은 거 할 때 로우의 그 객체를 유지를 하면서 로우의 객체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데, 하이 폴리곤의 어떤 스컵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로우에다가 뭔가 정보 노멀맵 같은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게 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 그렇게 보면 레벨 뷰포트가 이제 3이죠. 그래가지고 2고 뭐 1이고 3이고로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3단계에서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절을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버텍스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잖아. 그럼 로우 부분에 낮춰서 조절을 하고 나면은 하이 폴리곤에 적용이 윗단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서로 이제 그 단계를 오고 가며 작업하기가 좋거든요. 지금 일단은 요거를 한 2단계 정도면 일단 subdivision을 한번 넣은 상태에서 멀티 레졸루션을 한번 높여볼까요? 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됐죠. 그래 보면 이제 버텍스 빼곡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기 힘들죠. 예를 들면 여기 큰 덩어리랑 수정하려면 이제 제일 밑단계 0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거를
소프트 브러쉬, 소프트 셀렉션을 5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했다 쳐요. 자, 이렇게 조절했다 치고, 자, 얘를 Subdivision Surface로 3단계로 2단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위 단계가 하위 단계에서 쪼개고 있던 거니까 손쉽게 수정이 되죠. 가지고 이 상위 단계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하위 단계에 있는 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자, 서브디바이드를 이제 여러 번 한 번 되면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죠. 그 레벨 뷰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커프트 모드에서도 이제 이걸 적용이 따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이폴리곤 요 단계이죠. 이거 스커프트 모드로 이렇게 해볼게요. 3단계인 상태예요. 1단계, 2단계, 자, 0단계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다 쳐요. 그러면은 3단계에서도 이렇게 영향이 반영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위 단계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반대로 하위 단계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옵션을 자, 지금 3단계에 있는 데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더 올리도록 해볼게요. subdivide 5단계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런 게 해서 스커프트 모드로 가서, 자, 폴리곤 빼곡하죠. 5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렇게 스커프팅 할 때 쳐요. 그죠? 되게 미세하죠. 그죠? 아까 그 로우 단계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더 미세한 표현을 할 수 있죠. 스커프팅을 할 땐. 자, 이렇게 했지만, 자, 요것도 이제 근데 크게 전체 형태에 비하면 작은 디테일이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밑에 단계에는 크게 영향을 가지 않아요. 아주 조금 영향을 가긴 하는데 제일 밑에 단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조금 푹 들어갔죠.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그렇게 큰 요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요 전체 형태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럼 낮춰갖고 뭐 1단계든 2단계든 낮춰갖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찌그릿하든가 이런 안쪽을 밀어 넣었다 쳐요. 자, 이렇게 밀어 넣었다 쳐요. 뭐 스무스도 좀 주고 형태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요. 자, 이 상태에서 5단계를 넘기면은, 자,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까 5단계에서 했던 디테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단계를 이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스커프트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이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서로 유지되면서 오고 가면서 스커프팅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주로 멀티 레졸루션 그 모디파이어를 쓰는 게 일반적인 스커프팅 방식 중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옵션들은 뭐 subdivide, subdivide 단계를 늘린다든가, 그리고 뭐 심플하게 뭐 리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subdivide의 어떤 방식, 두 가지 방식인데,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뭐 최대치가 이제 올리면 계속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아마 폴리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필요하게 지금 1000만개 넘어가니까 이걸 로딩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제 9단계 5000만개까지 올라가죠.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계를 뭐 한 5단계까지 줄인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상위 딜리트 하이어, 그 하이어 버전을 이제 삭제하게 되면은 지금 5단계가 최선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 위에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위 단계를 이제 삭제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이에요. 뭐 쉐이프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그 세이브 익스터널 하면 이제 만든 거를 요 데이터를 이제 뭐 내보낼 수 있는 특별한 확장자로 내보내는가. 어드밴스 보면은 뭐 퀄리티 UV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쪽만 이제 봐도 됩니다. 어차피 요거 기능을 쓰는 것 자체가 UV 작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둔다기보단 또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은 요것만 이렇게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예요. 리메쉬란 모디파이어입니다. 가지고 리메쉬가 메쉬를 다시 생성을 한다는 그런 거죠. 토폴로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볼게요.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메쉬를 어떤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시 폴리곤들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복셀 돼 있죠. 복셀 방식, 그 복셀 사이즈 그 0.1m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단위로 해상도로 다시 메쉬를 생성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0.1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줄이면 어떻게 돼요? 더 선명해지죠. 근데 폴리곤들이 다시 구성이 되잖아요. 처음에 그 원숭이가 딱 거기에 보면은 메쉬에 보면은 여기 몽키에 보면은 원래의 메쉬가 지금 안에 이게 합쳐진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있었던 그런 객체도 눈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어떤 형상을 분석해서 얘를 한 덩어리 메쉬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지고 그래서 리메쉬인데, 블록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마인크래프트 같이 이제 이런 거 없고 3뎁스 이런 것들 들게 되면 상당히 선명해지죠. 그래갖고 좀 특별한 뭔가를 만들 때 이러한 방식을 쓸 수도 있겠죠. 가지고 3뎁스를 조절하는 거나 스케일 뭐 이런 것들 조절한다거나, 그죠? 자, 이렇게 방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스무스 방식, 샤프 방식, 그 다음에 복셀 방식. 자, 이렇고 복셀 방식은 지금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쓰이는 방식이라서, 그렇고 여러분은 하이폴리곤이 뭔가 있다 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토폴로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줄이고 싶다든가, 물론 데시메이트 기능이 있지만은 뭔가 구조를 다시 그냥 뭔가 이렇게 있는 거를 다시 재구성할 때 이제 리메시 기능을 이제 쓰면 상당히 이제 유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커팅 쓸 때도 이제 리메시 기능을 서로 이제 쓸 때가 있어요. 스크류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모디파이어라는 거는 어떤 객체를 어떤 버텍스들을 가지고 꼬아주는 이제 그런 건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저기 메쉬에 싱글 버텍스 요걸 이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앞에 1번 눌러서 앞에서 본 지금 뭐 버텍스가 하나 있죠. 버텍스가 하나 있고 그쪽 요거를 에딧 모드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 버텍스 익스트루드 2kg 이렇게 누르고, 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자, 이런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 있죠. 그 얘를 이제 스크류를 해보는 거예요. 가지고 스크류로 자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선 앞에서 있을 때 이렇게 꺾인 선을 360도로 돌린 거예요. 그죠? 앵글로 돼 있죠. 앵글을 한번 줄여볼게요. 처음 시작 지점에서 0.0도에서 자 360도로 할 때 이터레이션 몇 번을 할 것이냐 이런 돼 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돌릴 것이냐라는 건 지금 한 번 돌렸죠. 그죠? 한 번 돌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를 들면 뭐 180도 이터레이션 두 번 하면 한 번, 두 번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었고, 이거를 하는 그 기능이 상당히 되게 유용하거든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버텍스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 옆에서 이렇게 또 쳐요. 그러면 무슨 항아리 같은 거 만들 때 그 옆에서 물론 그 모양이 이렇게 같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360도 똑같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러면은 지금 360도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크류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이거를 텍스를 좀 몇 개 지울게요. 텍스를 지우고 좀 간단하게 자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나서 이걸 스크류로 돌리면 얘를 돌리면 돌리게 돼요. 이거를 돌린 거를 이렇게 올리게 돼요. 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류를 방식으로 해갖고 자 이런 식으로 꼬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1m라고 쳐요. 근데 이터레이션이 아까 몇 번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에딧 모드에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좀 선택이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중앙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중앙에 구멍이 나죠.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좀 줄이고, 자 이터레이션 돼 있고 스크류를 조금만 줄일게요. 그러면 이 꼬아짐의 강도가 조금 낮아지죠, 그죠? 꼬아짐의 강도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조절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꼬아짐의 강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뭐 이터레이션은 계속 누르면 이렇게 쭉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꼬는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스크류 진짜 스크류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는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되는 그 형태를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저걸 응용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그 카레 같은 손잡이, 그 카레 손잡이 보면 이렇게 원형 손잡이 같은 보면 뭐를 따라서 이렇게 손잡이 모양이 돼 있는 거든가 뭐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원형 나선 계단식의 어떤 그런 건물 같은 거 만들 때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초 요 형태만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꼬아지도록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축도 이런 것도 이제 돼 있죠. 뭐 축 같은 거 조절을 하면은 자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스텝 오브 뷰포트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중간에 들어가는 한 바퀴 이제 이터레이션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들어가는 요 선들의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팔각으로 하면 이제 팔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8각이 되죠. 16각, 그다음에 32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스크류를 통해서 어떤 이제 나선형 같은 거 만들 때 스크류 모디파이어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킨이라는 모디파이어를 볼게요. 그리고 메쉬에 일단은 스킨 버텍시즈라는 거 하나 넣고요. 그리고 스킨이라는 그 모디파이어는 어떤 객체에다가 어떤 단일의 그런 버텍스든 엣지든 뭐 이런 거기에다가 그냥 살을 입힌다 보시면 돼요. 뼈대가 있으면 뭐 살이 붙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버텍스를 가지고 이제 주로 하는데 스킨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버텍스 싱글 버텍스 엑스레이 모드고 점 하나 있죠. 여기에 지금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좀 동그라미로 돼 있죠. 얘가 돼갖고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끝부분이 이제 뿌리에서 출발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뼈대가 이제 살이 붙어갖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요걸 나중에 뭐 요걸 적용하게 되면 여기 실제로 이제 모델링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이제 기능의 모디파인데 가지고 이런 거 주로 어디다 쓰냐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뭐 나무 같은 거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가지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무 만드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모델링 할 때. 지금 보면 버텍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이 붙은 건데 요거를 이제 굵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S 같은 걸 누르면 이제 객체를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어차피 지금 버텍스 단위이기 때문에 버텍스 스케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하려면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굵게 버텍스마다 나는 이 정도의 굵기를 갖고 있어 라고 살이 붙도록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좀 그럴싸한 어떤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유용하겠죠, 그죠? 끝에 부분은 이제 좀 더 얇게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그럭저럭 로우한 나뭇가지 같은 모습이 됐죠. 그렇고 그 에딧 모드 때 이제 요걸 이제 조정해서 하는데 지금 너무 거칠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Subdivision Surface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순서에 따라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Subdivision Surface가 나중에 요거 다음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킨 붙은 게 다각형이 팔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나는 이제 요거를 중간중간 많이 넣기보다 요거를 나중에 모디파이어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Subdivision Surface를 맨 처음 단계로 올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각이 이렇게 졌잖아요. 그러면 요거 Subdivision Surface가 이제 요거를 먼저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Subdivision Surface를 넣어서 마지막에 저 스킨과 스킨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처음에 Subdivision으로 부드럽게 하고 스킨이 붙고 그 다음에 스킨을 부드럽게 하는 Subdivision.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꽤 그럴싸하죠, 그죠? 그래갖고 요걸 한번 꺼볼게요. 임시적으로 꺼볼게요. 서페이스를 이렇게 끄면 처음에 각진 거 버텍스들 이제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킨이 붙고 그 다음에 스킨 붙은 요 모델을 부드럽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디파이어 몇 개만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하게 나는 이제 버텍스만 가지고 조절을 해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스킨 기능이 이런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서브디비전 요거 지우고요. 별로 이제 큰 뭐 그런 건 없죠. 별로 이제 뭐 다른 기능은 없고 자 요것만 이제 하는 방법 아시면 되고 예를 들면 요거 지금 이렇게 스킨 들어간 요거 따라 뼈대를 만들고 싶다면 크리에이트 아마추어를 눌러주면 뼈대가 만들어져요. 그죠? 뼈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 아마추어에 보면은 이제 뼈대 자 얘들을 이제 뼈대를 스틱을 뭐 라든가 뭐 기존에 알고 있던 요 이제 아마추어 방식으로 이제 뼈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뼈대를 뭔가 일일이 하기 전에 이렇게 이 뼈대를 아마추어를 넣어서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버텍스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뼈대 생성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버텍스 그룹에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본 영향력을 받는 이제 그것도 알아서 쭉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웨이트 값 여기 웨이트 값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스킨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볼 모디파이어는 솔리디파이라는 겁니다. 솔리디파이의 설명을 보면은 make the surface thick 이라고 돼 있어요. 그중 어떤 얇은 것들이나 어떤 원래 있던 기존의 모델의 표면을 좀 더 두껍게 이제 살을 붙여주는 건데, 그리고 이걸 한번 바로 볼게요. 그리고 플레이스, 플레인이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솔리디파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면이 이렇게 붙어요.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두께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두껍게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넣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이렇게 주죠. 자동으로 이렇게 꺼볼게요. 원래 있다 없던 거를 이제 두께를 준 건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이제 기능인데, 뭐 제 강좌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특히 이제 갑옷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그 두께를 이렇게 준 거를 일일이 모델링 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런 플랫만, 그러니까 지금 플랫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깨 견갑 같은 거 줄 때 플랫만 이렇게 좀 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먼저 했다 쳐요. 이 상태에서 솔리디파이를 적용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두께감이 있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 두께감이 있는 거를 밀려하면 이 버텍스도 요거 밑에 생긴 것들도 움직이게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잖아. 근데 간단하게 평면만 만들고 나중에 솔리디파이를 주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티크니스를 이제 요거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딱히 특별히 뭐 옵션을 뭐 건들 필요는 없어요. 버텍스 그룹이야 이게 적용될 그 영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아실 테고, 나머지야 뭐 노말 관련, 재질 관련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드릴 필요 없이 순수한 이 솔리디파이 기능 요거를 아마 쓰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심플, 컴플렉스도 있지만은 컴플렉스 옵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심플을 쓰시는 게 대부분 사용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만들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에 갑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옷 같은 거 두께를 이제 일일이 만들기가 조금 나중에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플랜 상태에서 이런 이제 두께 같은 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평면 플랜으로 요 앞에 있는 이제 그 부착된 요 이제 갑옷들 보면 앞에 플랜으로 만들고 나서 두께를 주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기겠죠. 그럼 요것도 이제 두께를 만들고 그 아까 솔리디파이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깨 갑옷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간단한 형식으로 플랜으로 다 이게 짠 다음에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처음에 두께가 있지만은 이 안에 두께가 있지만은 처음에 플랜으로만 만들고 솔리디파이를 주면은 상당히 쉽게 제작하기가 쉽습니다. Subdivision Surface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모디파이어죠. 자주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ubdivision이라 하면 이제 디비전은 어떤 단계나 차원을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세분하니까 이제 Subdivision. 그 표면을 Subdivision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이나 이런 것들의 폴리곤, 그리고 지금 폴리곤 원 상태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가로 세로 이제 2배씩 이런 식으로 쪼개면서 요 사이를 이제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위 분할로 이렇게 쪼개면서 폴리곤을 이제 좀 더 덜 각지게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1을 누르면 이제 요 기능이 이제 활성화 되는데 컨트롤 2, 3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쪼개지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2, 3, 4 뭐 그다음 숫자 다음 단계로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원점으로 하면 컨트롤 제로로 하면은 자 이렇게 되고 사실 쉽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상태로 이제 सब디비전의 단계를 조절하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캐트멀 클라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본 상태로 되어 있죠. 심플로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쪼개기는 쪼개는데 전체를 그냥 보존하는, 그래갖고 알고리즘이 이제 다르죠. 캐트멀로 하면 이제 요 사이와 사이를 위치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지만 심플로 하면 쪼개기 나되 원래 있는 원형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식의 선만 넣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레벨 뷰포트를 하는데 지금 뷰포트 상태로 보이는 상태가 1단계고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원점이 되죠. 물론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된 상태를 이제 렌더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원하실 때 전부 다 레벨 뷰포트 상에서 올리게 되면 이제 폴리곤이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버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렌더링 할 때만 부드럽게 보이려고 레벨 뷰포트와 렌더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 어드밴스 관련된 데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은 UV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가지고 Subdivision Surface를 하면은 UV도
같이 할 것이냐, UV도 부드럽게 할 것이냐, 아니면 UV도 그냥 뭐 그대로 둘 것이냐,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논으로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subdivision 하게 되면 형태가 이제 부드럽게 되잖아요. 근데 UV도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논으로 하면 그대로 둘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특히 바운더리만 할 것이냐, 그거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어드밴스는 그대로 두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subdivision surface를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볼 거는 모디파이어 중에서 triangulate라고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는 모든 폴리곤을 삼각화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보통 에딧 모드일 때, 예를 들면은 컨트롤 F로 해서 페이스 모드일 때 여기 triangulate 페이스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삼각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선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모디파이어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미니멈 버텍스나 이런 거 조절해서 뭐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모디파이어로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그 페이스 자체 에딧 모드에서 트라이앵귤레이트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디파이어를 쓸 경우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볼륨 투 메쉬라는 이제 제너레이트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좀 이제 특별한 이제 요건 건데, 볼륨이라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폴리곤으로 된 그런 거잖아요. 가지고 볼륨은 이제 최적적으로 뭔가 입체적으로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말하면 구름, 연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좀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파일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오픈 VDB라고 제가 영상 중에 소개해 준 게 있는데, 일종의 그 볼륨화된 그런 입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공통 확장자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일종의 이게 볼륨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된 건데, 그래가지고 오픈 VDB를 저는 예시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름 연기로 돼 있는 그런 볼륨화된, 이제 렌더링을 걸면 얘네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름처럼 뭉게뭉게되어서 뭔가 밀도도 있고, 그래갖고 얘들을 일종의 폴리곤으로 좀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놓고요. 아까 큐브 이렇게 선택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 가지고 모디파이어 가서 볼륨 투 메쉬로 이렇게 하면은 볼륨을 이제 메쉬로 변환한다는 거 가지고 객체를 아까 가져온 오픈 VDB 그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름 같은 요거를 이렇게 폴리곤으로 껍데기로 만드는 거, 물론 안에 비어 있겠죠. 폴리곤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 물론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한 작업이 있겠죠, 그죠? 잘 쓰이진 않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컨트롤 A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폴리곤을 이제 뽑아냈어요. 그래갖고 볼륨이 상당히 많죠, 그죠? 안에 이제 비어 있지만, 그래서 볼륨은 안에 얘가 이제 꽉 차 있는 거고, 안에 이제 꽉 차 있어요. 이게 밀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폴리곤 형식으로 이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볼륨으로 된 거는 뭔가 이제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이 연산이 많겠죠. 근데 뭔가 폴리곤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하고 싶을 때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웰드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생소한 그런 건데, 웰드는 이제 붙이는 그런 가지고 약간 뭐랄까 쉽게 말하면 용접을 한다 보시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만큼 서로 붙여있는 머지 기능을 자동적으로 좀 더 모디파이어를 한다는 기능이에요. 뭐 이런 기본적으로 돼 있고, 디스턴스가 이제 0이니까 서로 안 붙죠. 근데 일정 거리마다 서로 측정해서 이제 폴리곤들을 이제 붙이는, 그리고 리메시아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리메시아 비슷하기도 한데, 이건 거리별로 이렇게 서로 폴리곤들을 이제 서로 이제 버텍스끼리 머지를 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보여요. 원래 이제 에딧 모드를 쓸 때 이제 원래 오리지널 형태가 보이고, 그리고 버텍스 그룹은 뭐 버텍스 그룹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1값, 0값을 넣으면 어느 부분은 웰드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게 하는, 주로 버텍스 그룹은 이제 다른 모디파이어에서도 많이 보이는 기본적인 그런 보시면 돼요. 디스턴스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절해서 서로를 이제 용접해버리는, 합치게 해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모디파이어 부분에서 제일 밑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도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와이어 프레임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철망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원래 있는 객체의 엣지 선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철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뭐 철망 같은 거 만든다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바구니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때, 그리고 모델에 있는 그 평면적인 그 플랜 엣지 선만 가지고 뭔가 특별한 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쓰면은
상당히 유용하겠죠. 만약 이걸 직접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런 모디파이어 기능으로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티크니스 이런 걸 조절해 갖고 뭔가 이제 특별한 걸 이제 만들고 싶을 때 와이어프레임 기능으로 만든다든가 모델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프셋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체크하는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리플레이스 오리지널 가지고 오리지널 기능을 보존한다든가 아니면 오리지널에 있는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이것도 이제 버텍스 그룹 있죠. 어느 부분 되게 할 건지 어느 부분은 안 되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거고 주로 이제 티커니스를 이용하거나 하면은 대부분 이 기능을 잘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